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지금 내일의 장바구니긴 한데 사실 이제 명절 끝나고 추석 장바구니인가요? 추석 장바구니 뭘 담을까요? 사과, 배 이런 거 담아 이제 떡 송편 담고요. 사과 요즘 비쌉니다. 예, 비싸도 돈 버셨잖아요. 다 주식하시면서. 버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네. 그냥 쌀밥 먹겠습니다. 네. 쌀밥도 먹으면 감사하죠. 햇밥 먹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저희 연휴 이렇게 쭉 지내는 사이에 마지막 날 미국이 또 금리 관련된 또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쵸. 네, 이거 열렸을 때 요즘 또 말이 많죠. 또 25bp냐 50bp냐 이런 것들 말이 많고 진짜 금리 인하하냐 말이 많은데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을까요? 지금 안 했다가는 지금 거의 불 지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어디 불을 지르나요? 어디든 네, 불 지르는 가슴에 불을 지르는군요. 네. 네, 투자자들의 마음에. 예, 근데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한 50bp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한다 한쪽에 무게를 맞추게 되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성장주들은 호재를 받겠죠. 근데 이미 또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네, 뭐죠 이게? 네, 어떻게 정리를 할지 제가 이제 앵커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예, 일단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냐라고 되면 계속 내려갔었을 때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나오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되면은 호재에 가깝겠죠.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0bp 같은 좀 강력하게 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장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좋다고. 근데 한간에서는 50bp를 하고 일단 우리 시작한다 콱 해놓고 거기서부터 연준의 입장이 자, 잘 들어봐, 놀라지 말고. 이게 우리가 왜 이러냐면은 시장에서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렸다가 이제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폐해가 나온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에 깃발을 떡 꼽는 입장 쪽에서 50bp 하는 거야라고 다독이는 멘트가 나온다. 그럼 그렇게 또 걱정은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쪽도 나오는데 모르죠. 이거는 열어봐야 됩니다. 그날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와 송편입니다. 먹으면서 쉬어야 됩니다. 예, 안 그렇고는 지금 하반기를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또 저질 시장 쪽에서. 그래서 잘 쉬시는 게 가장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리를 넷플릭스와 송편으로 하면 됩니까? 네, 지금은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뭘 보실지 고르셨나 보네요. 네, 지금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안고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안고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들을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끝나고 저희는 뭐 사요? 네, 그래서 지금 단도직입적이시네요. 네, 그럼요. 앵커님의 진행이 그냥 훅 들어오시는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챙겨봐야 할 거는 오늘 강했던 쪽에서 조선이 강했습니다. 네, 조선이 왜 강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쉰 김에 어느 정도 쉬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쯤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쪽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분들 뭐 중국 계속 수주하고 있네, 거기다가 또 파업하고 있네, 이러다 보니까 또 실적도 3분기에 약간 좀 슬로우할 거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정도 밀렸으면 또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의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게 이상이 없게 되면 뭐 분기 실적 정도는 한번 이렇게 좀 접어주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분기 실적 슬로우하게 나왔을 때가 시장은 그러면 다음 분기 좋을 텐데 내년 괜찮을 텐데라고 하게 되면 탄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시장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받게 되면 거의 3분기 실적 위축될 좀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됐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조정을 받으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조선주 내에서도 지금 사실 주가들이 방향성 뭐 다 조정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만 또 상승폭도 다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조선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회사 쪽에서 한 6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지주사 빼고요. 네, 근데 중간 지주사까지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들어가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 그래서 조선 들어가고 해양 들어가고 있으니까 인정. 그렇게 되면은 6개 회사 중에서 그래도 우리 앵커님 그래도 경제 방송에서 탑인 앵커님께서는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오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약간 좀 진행 모드도 같이 좀 겹해. 추석 전이니까 이랬습니다, 제가. 네. 왜 겸업을 하고 계신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 보면은 많이 이렇게 다른
뭐 앵커분들이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그래도 큰 게 좋겠다라고 그쵸. 하면서 대형주 1등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많이 보시는데 네. 조금 특색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지주의 중간 지수에서 하지만 밑에 또 계열사들하고 같이 본업도 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아니냐 네. 쪽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HD 현대미포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쵸. 네, 이쪽은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는 PC선이라고 합니다. 피트롤리움 캐리어 이런 거. 예, 그래서 쭉 대형 원유 운반선. 와우, 예, 근데 네. 대형은 아니고 중형급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 잘하시네요. 예, 그런 것들 중심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들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가장 반영 속도가 빠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특색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하나오션이 있죠. 네. 근데 상장된 회사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네, 고평가죠. 근데 하나오션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게 미국 가서 성과를 낸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MRO 시장 쪽에서 진출했을 때 MRO 시장 같은 경우는 방산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계약을 한번 한다. 그러면 무슨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에요. 장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보강시켜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사이드 업이 있다. 그러면 실적들이 부침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오션은 또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하나오션이 아니고 청개구리 오션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주가 막 갈 때는 자기는 좀 늦게 가고 이게 조정받을 때 혼자 막 팔딱팔딱 뛰어가고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조선주 갈 때는 하나옵션을 일단은 잠깐 좀 주춤하게 보셨다가 좀 다를 때가 다른 게 갔다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이쪽 종목이 오르죠. 가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시소 안에서도 시소 게임들 네. 그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종목 여쭤봤다가 이렇게 웃을 일인가 싶습니다. 별 얘기 아니었는데요. 그냥 청개구리는 반대로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청개구리인 하나오션도 있고 HD 현대미포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대였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매수 안 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10년을 물려 있었는데 이걸 내가 또 사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단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 없나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데 라고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자재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기자재단은 조금 낮습니다. 5년마다 물렸다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나마 조금 빠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만약 조선사 쪽이 실적이 변한다 그러면 기자재 쪽들도 같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세가 이제 반영되면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단가를 또 올렸을 때 그걸 받아주는 여부들 그러니까 신조선가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게 되면 이쪽들도 공급하는데 단가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높은 단가도 받아주겠지라고 하게 되면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게 되면 조선 기자재 쪽들도 꾸준히 보시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있죠. 조선 기자재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쉽게 뭐 피팅 밸브도 있을 거고 보냉제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데크하우스라고 하는 조선의 그 갑판이죠. 그런 것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다 세부적으로 다 있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서 뭘 선택하느냐라는 쪽들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조선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 어떨까요? 배에서. 와우. 답이 끝나기도 전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엔진이죠. 네. 네. 엔진 쪽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높은 가격 받고 있고 거기 또 이번에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 테스트를 좀 더 오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스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쇼티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또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또 지금 예전에 STX 중공업이었죠. 이런 거나 한화 엔진 네. 이런 쪽들도 아마 꾸준히 눈여겨보면서 대응할 것도 필요하다. 한쪽도 엔진도 하나의 중요한 부품이다. 기자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생산자 위주의 발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비싼 가격도 뭐 받아주겠지 싶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선박에 들어가는 기름이 사실 제일 뭐 질이 안 좋은 기름 중에 하나잖아요. 벙커시유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친환경 선박, 뭐 또 친환경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엔진 조금 더 검사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라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조선주 내에서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조선주 쭉 얘기해놓고 이제 조선 기자재로 갑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엔진 얘기해놓고 엔진 쪽 얘기 안 드립니다. 또 네. 그러고 결국엔 고르는 거는 피팅 밸브를 고르고 있고요. 왜요? 네.
제 마음입니다. 네, 그 출연자 패널의 의견을 충분히 잘 네.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봐야 될 종목은 성광인의 밴드, 예, 성광 밴드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광 밴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지난 7월 중반 때 주가가 한번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잘 나왔어요. 한 영업이익이 200억대, 네. 평균적으로 100억대도 못 나오던 흐름을 보이다가 그 전 분기에 한 100억대 중반대, 그다음에 200억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 돌아가네. 그래서 주가 반응들은 빠르게 움직였었고, 게다가 또 피팅 밸브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게 석유화학이 있을 거고요. 네. 거기도 뭐 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거고, 해양 플랜트 있을 거고, 발전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조선 쪽이 있을 거고, 네. 이런 다양한 앞에 전방 사업이 있는데, 일단 첫째 조선 쪽은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는 발전 쪽이면 원자력이 있겠죠. 원자력 발전 수혜도 될 수가 있겠죠. 네, 거기다가 또 요즘에 고래를 잡으려고 다들 달립니다. 그렇죠. 네, 큰 고래, 대왕고래, 예, 그쪽에서도 그러면 거기 시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피팅 밸브와 또 연결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피팅 밸브와 관련된 성광 밴드도 하나의, 요즘 뭐 화성 밸브가 대세긴 하지만 그쪽은 너무 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조선, 그리고 또 원자력, 그리고 거기다가 대왕고래 세 마리를 다 잡는, 고래 세 마리를 잡는 이쪽의 회사로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또 챙겨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되죠, 당연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난번 롤링을 타는 과정들 보시면서 중요한 지지권 잘 지지한다, 레벨업 되는 과정들 보시면서 지난번 고가 대를 넘어가서 한 18,000원대 부분까지는 시도해도 실적 확인되게 되면 부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이 중요한 지난번 저점대 이탈하는 가격대 한 12,800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원자력, 대왕고래 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 성광밴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